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게 뭐였냐면 Vray 라이트였습니다. Vray 라이트에 대해서 우리가 월요일날 공부했고요. 이제 오늘부터 뭘 들어갈 거냐면 매트리얼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자, 여기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Vray Asset Editor라고 합니다. Vray Asset Editor라고 합니다. Asset Editor라고 하는데 이 Asset Editor의 첫 번째 항목이 Material, 재질이고요. 두 번째 항목이 Light고요. 세 번째 항목이 Vray Object고 네 번째 항목이 Render Setup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라이트하고 Vray 오브젝트에 대해서 했습니다. 오늘은 매트리얼에 대해서 할 건데 재질 주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바로 이 부분, 스케치업이 지닌 기본 재질을 이용해서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사각형을 하나 그려볼까요? 자, 선택을 하고 부으면 돼요. 그러면 이와 같이 재질이 들어가죠. 이 재질의 크기는 에디터에서 바로 이 부분에서 조절할 수 있다고 그랬고요. 그렇죠? 여기서 조절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떻게 해요? 오른쪽 버튼 누르면 텍스처라는 거 있었죠? 그래서 포지션을 이용해서 우리가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재질을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방법은 뭐냐? 바로 얘입니다. 이 에셋 에디터를 열면 중간에 화살표가 두 개가 있어요. 오른쪽 화살표, 왼쪽 화살표. 왼쪽에 있는 내용이 매트리얼 라이브러리입니다. Vray에서 제공해주는 기본 라이브러리, 매트리얼 라이브러리라고 하고 이쪽이 매트리얼 옵션입니다. 자, 왼쪽에 있는 걸 보면 똑같아요. 스케치업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재질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브릭 벽돌을 넣어 볼 겁니다. 더블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라이브러리가 나올 겁니다. 목록들이 이렇게 쭉 나오겠죠. 다양한 벽돌이 나옵니다. 이걸 어떻게 하느냐? 드래그해서 이쪽 매트리얼 리스트로 끌고 들어갑니다. 드래그 앤 드랍.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재질이 들어옵니다. 재질 목록이 들어와요. 그리고 미리 보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미리 보기를 보시면, 자,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너리 일반적인 재질 목록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페이브릭 천이죠. 천 모양으로 재질을 보여줍니다. 플로어 바닥이죠. 그라운드 땅입니다. 그 다음 서페이스 스케이팅. 자, 넘어가고요. 월 벽이죠. 벽 모양으로 월 클로저 확대해서 우리가 보는 재질들은 이렇게 여러 가지로 확대해서 볼 수도 있고 혹은 다양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미리 보기로 이렇게 눌러서 볼 수 있어요. 자,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바꿔 보시죠. 한 번만 다시 보면 어떤 거요? 화면 매트리얼 이거요? 네. 네, 이거요. 네, 요거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이쪽에 중간에 화살표 두 개 있어요. 네, 왼쪽 거 누르시면 돼요.
네? 다시 얘를 누르면 이렇게 나와요. 재질 선택하시고 화살표 2개 있어요. 오른쪽 왼쪽 화살표를 누르시면 되고요. 여기가 매티리얼 라이브러리라고 해요. 제가 선택한 건 여기 브릭 제일 첫 번째 벽돌이고요. 맨 아래에서 두 번째 얘를 눌러서 드래그 앤 드랍으로 여기다 갖다 놓은 겁니다. 자, 다시 보세요. 자, 렉탱글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어플릿 두 번째 항목이에요. 어플릿 머티리얼 투 셀렉션 들어왔나요? 자, 오른쪽 버튼 누르면 텍스처 있죠. 포지션. 자, 크기나 방향 등이 조절이 되는 거 보이시나요? 네. 클릭. 그러면 여기 있는 재질이 여기 있는 재질이 여기 들어왔고 크기도 조절됐고요. 자, 한번 해보시죠. 이쪽 머티리얼 라이브러리에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제공받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스케치업에 Vlay를 설치하면 Vlay에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라고 제공해 주는 것들입니다. 중요한 건 얘네들이에요. 내가 만들어서 써야 돼요. 여기가 내가 만들어서 쓰는 항목입니다. 자, 아래쪽에 버튼들을 보시면 New 새로운 재질을 만듭니다. 오픈 세이브 내가 만든 재질을 매티리얼 라이브러리에 저장합니다. 오픈 저장되어 있는 매티리얼 라이브러리에서 불러옵니다. 삭제합니다. 자, 뉴 눌러보죠. 그러면 자, 이렇게 많은 종류의 재질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많이 쓰는 게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제너릭, 이게 보편적인 재질이고요. 그 다음 이제 에미시브라는 말이 조금 이상해요. 제가 영어를 잘 못해요. 얘는 뭐냐면 그 형광등 같은 야광 있죠. 형광등이나 등 같은 야광 재질을 쓸 때 쓰는 거고요. 나머지 쭉 내려가면 여기 오버리드요. 오버리드는 재질 덮어쓰기란 뜻인데 요걸 종종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만화를 좋아하시는 분은 여기 툰이라고 하는 재질이 있어요. 툰이 애니메이션 만들 때 만화나 웹툰 있죠? 웹툰이나 만화 같은 데 보면 길거리라든지 혹은 이렇게 투시도 같은 거 스케치업에서 작가들이 많이 쓰거든요. 그럴 때 툰 재질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하고는 상관없으니까 일단 넘어가고,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제너릭, 여기 있는 에미시브, 그 다음 오버리드, 이렇게 세 가지를 알려드릴 겁니다. 자, 먼저 제너릭입니다. 그러면 가장 일반적인 재질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샘플이 나올 거고요. 자, 한번 만들어 보시죠. 여기 뉴 버튼을 눌러서 한번 만들어 보시죠. 자, 이렇게 오른편으로 갑니다. 오른편에 가면 가장 기본적인 디퓨즈와 리플렉션, 이렇게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제일 기본적인 건 여기 있는 디퓨즈예요. 이 값이 가장 기본적인 값입니다. 디퓨즈가 무슨 뜻이냐면 사물이 지닌 기본 색상을 디퓨즈라고 합니다. 사물이 원래 지녀야 되는 색상 혹은 원래 지녀야 되는 질감, 이게 바로 디퓨즈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디퓨즈 컬러 혹은 뭐 디퓨즈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 보시면 색상이 있죠. 자, 얘를 눌러서 색상을 바꿔보죠. 제가 노란색으로 바꿔봤습니다. 자, 오른쪽 버튼 눌러서 어플리. 노란색 적용된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보죠. 색상을 바꿨습니다. 바로 바뀌는 거 보이시죠? 이제는. 자, 한번 바꿔보시죠. 자, 그러면 이미지를 좀 불러오도록 하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기본적인 색상은 여기서 줘요. 기본적인 색상은 이렇게 부여할 수 있어요. 밝기입니다. 밝기를 조절해 줄 수 있어요. 기본적인 색상도 조절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나무 질감 혹은 뭐 타일 질감, 이렇게 질감 효과를 낼 때 쓰는 게 바로 여기 있는 이 버튼이에요. 체크 무늬로 되어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얘를 누르면 질감, 즉 맵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또 잔뜩 나옵니다. 아이고, 맵이 또 이렇게 잔뜩 나와요. 이만큼 있어요. 다 쓴 건 아니고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건 비트맵입니다. 제일 두 번째 있어요. 맨 위에 넌, 그 다음 앵글 블렌드, 그 다음에 비트맵. 바로 이 비트맵을 우리가 써야 됩니다. 조금 쓸 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 체커라든지 클로스라든지, 그 밑으로 내려가면 팔로프라든지 혹은 그리드라든지 마블 대리석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스카이 하늘, 그 다음에 워터 물, 요 정도는 쓸 수 있어요. 정말 많이 쓰는 거 골라라 그러면 비트맵, 그 다음에 스카이, 워터, 요 정도. 자, 비트맵을 선택해 보시죠. 비트맵을 클릭. 그럼 비트맵에 대한 옵션들이 쭉 나옵니다. 질감이에요. 그림을 불러오는 겁니다. 비트맵이란 뜻이 사진이란 뜻입니다. 이미지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항목, 이 파일에서 이미지를 불러오게 됩니다. 아이고. 자, 눌러보시면 돼요. 이렇게. 누르면 이미지를 불러오도록 이렇게 해줍니다. 자, 저는 나무 말고 대리석. 자, 대리석을 좀 불러와 보도록 하죠. 밝은 대리석. 네, 이 정도 열기. 그러면 이와 같이 대리석 그림이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기능입니다. 여기까지가 쓸 수 있는 기능들이고, 자, 백. 그러면 이와 같이 대리석 질감이 바로 들어갑니다. 다시 볼까요? 보시면 여기 이미지가 달라졌죠? 위에 하늘색으로 바뀌었죠? 뭔가 썼다는 얘기입니다. 눌러보시면 네, 이번엔 무늬목. 자, 열기. 자, 그러면 이렇게 재질이 들어가게 됩니다. 선택하고 텍스처 포지션. 이러면 질감이 깔끔하게 들어갔죠.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질감 효과를 만들어 보시죠. 이게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거 우리가 제일 많이 써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렇게 맵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뭐 필터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 필터는 안티알래싱이라고 합니다. 이건 반드시 안티알래싱을 넣어줘야 돼요. 안티알래싱이 뭐냐면 화면을 이렇게 쭉 확대해 나가면, 자, 여기 모자이크 나오는 부분들 보이시나요? 모자이크가 나오죠. 지금 그림에 대한 모자이크가 이렇게 나오는 게 눈에 보일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로 다가가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가 사선일 때 혹은 원일 때 사실은 이렇게 계단이 져야 돼요. 이런 식으로. 자, 이거 포토샵으로 볼까요? 이게 원래 포토샵하고 함께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스케치업만 하잖아요. 그럼 이제 선행하는 조건이 포토샵을 알고 있다라는 선행하는 조건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자, 보시면 이런 거예요. 너무 작다. (800에 800) 자, 여기다가 제가
원을 그릴 겁니다. 아니, 이렇게 원을 선택하고요. 여기 보시면 안티알레스라는 기능이 체크되어 있어요. 원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색상을 채우죠. 그러면 보세요. 여기 계단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다시 봅니다. 이번엔 안티알레스를 껐어요. 그리고 똑같이 이렇게 원을 그렸습니다. 색상을 채웠습니다. 자, 두 개가 비교가 되는 거 보이시나요? 왼쪽에 있는 건 안티알레스라고 하는 기법을 추가한 거고 얘는 뺀 겁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게 사실은 정상이에요. 이렇게 보이는 게 정상입니다. 이미지는 이렇게 무수히 많은 점들의 집합체예요. 다른 것들을 한번 보죠. 제가 사진을 하나 좀 불러올 건데요. 제가 이렇게 사진을 불러왔어요. 확대합니다. 자, 확대. 어떤가요? 여기 네모난 사각형들로 쭉 이루어져 있는 거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네모난 사각형으로 이루어진 집합체예요. 이 네모난 사각형을 뭐라고 부르냐면 화소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화소고 영어로 하면 픽셀입니다. 근데 이렇게 사선을 긋게 되면 오른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정상적인 거죠. 화소가 대각선으로 없거든요. 다 네모나거든요. 픽셀이 네모나거든요. 그러니까 오른편처럼 나오는데 이렇게 오른편처럼 나오면 보기 흉하잖아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적으로 이렇게 부드럽게 바꿔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부드럽게 바꿔주는 거. 그래서 계단을 없애주는 겁니다. 이걸 안티알래싱이라고 해요. 이해되셨나요? 이 안티알래싱을 계산하는 방법이 되게 많아요. 저도 이건 다는 모르지만 노필터 그러면 아예 안티알래싱을 적용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민맵이라는 안티알래싱 기법과 썸머드 에어리아라는 안티알래싱 기법 두 가지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냥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 다음에 필터 블루어라는 값을 우리는 조금 신경 쓰셔야 됩니다. 이 필터 블루어가 뭐냐면 이미지의 선명도를 말합니다. 선명도예요. 블루어라는 말 자체가 뿌옇게 흐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값이 커지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뿌옇게 흐려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적용하게 되면 이렇게 뿌옇게 흐려진 이미지가 나오게 돼요. 다시 볼까요? 자, 얘를 뺐습니다. 완전히 빼죠. 그러면 다시 렌더링. 이미지가 이렇게 선명한 이미지가 나오게 돼요. 자, 확대를 보죠. 잘 안 보이니까. 자, 이미지가 선명한 거 보이시나요? 자, 블루어 값이다. 렌더링. 뿌옇게 흐려진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들 블루어 값을 넣어놓고 렌더링 해보고 빼고 렌더링 해보시죠. 완전 빼면 이상할 거고 그래서 여기가 0.15인가? 값이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한번 해보
어, 밑에 조금만 더 본다면 이런 게 있죠. 인버트 텍스처 이렇게 색상 반전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 아래쪽은 결국은 뭐냐면 포토샵을 대신하는 명령어라고 보시면 돼요. 포토샵을 못 써도 여기서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인버트 색상 반전입니다. 그러면 렌더링 하게 되면 이렇게 반전된 색상으로 렌더링이 들어옵니다. 알파라는 것이 있어요. 인버트 알파. 알파가 투명도란 뜻입니다. 이미지에 투명도가 들어가요. 투명도가 있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투명도를 반전시키겠다는 얘기예요. 투명한 것은 불투명하게, 불투명한 것은 투명하게 반전시켜 주겠다는 얘기예요. 글쎄요, 쓸 일은 아마 없을 거예요. 자, 나머지는 넘어가고요. 네, UV 노이즈 됐고, UVW, 네, 여기 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쓸 수 있는 게 비트맵입니다. 자, 그래서 렌더링을 하게 되면 이렇게 비트맵이, 그러니까 이미지가 깔끔하게 되겠죠.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정리해 보시죠. 혹시 요거 제대로 안 나오면 요거 면 뒤집어 보세요. 리버스 페이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얘 눌러 보시면 맨 아래 UVW 맵에 보면 더블 사이드 모드라는 거 있어요. 더블 사이드 모드 쓰시면 됩니다. 더블 사이드가 양면이란 뜻이거든요. 리플렉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리플렉션은 반사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값을 올려주면 얘가 반사 재질이 됩니다. 자, 렌더링을 해볼까요? 이렇게 반사되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사물이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반사되는 거, 이게 리플렉션 재질입니다. 거울처럼 사물을 반사시키는 것, 그게 리플렉션입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있는 내용들이 반사되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자, 볼까요? 얘를 조금만 더 밝게 해보죠. 밝게, 너무 밝은가요? 보시면 이 부분들 이렇게 반사되고 있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넣어 보시죠. 자, 그런데 이렇게 자동으로 반사하는 것 말고요, 다른 반사도 있습니다. 제가 얘를 하나 여기다 재질을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 부여했습니다. 하나 만들어서 부여를 해줬고요. 색상은 제가 빨간색을 줬습니다. 요즘 빨간색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리플렉트에 들어가면 바로 이 부분, 비트맵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미지를 불러와서 이미지가 반사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겁니다. 자, 배경을 볼까요? 네. 그러면 이 배경이 반사되는 것처럼 보여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 렌더링 잘 들어갈까요? 잘 안 보이나요? 아주 흐릿하게 이 부분에. 자, 여러분 한번 해보시죠. 이 리플렉션 그냥 주지 마시고 비트맵을 이용해서 한번 줘보시죠. 여기 흐릿하게 이미지가 반사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케치업에서는 이 리플렉션이 되게 뭐라 그러지? 약해요. 되게 흐릿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리플렉션이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잘 안 보이면 그냥 들어갔는데 안 보였나 보다 그러고 넘어가셔도 돼요. 반대쪽에 돌려서 보면 이렇게 안 들어간 것처럼 보여요. 근데 보면 이렇게 약하게 흐릿하게 들어갔습니다. 이만큼이 지금 하얗게 탄 거예요. 타서 원래 색이 안 보인 겁니다. 선라이트를 한번 꺼볼까요? 렌더링이 될라나? 선라이트 끄면 되기는 하는데, 물론 이렇게 반사 리플렉션이 들어가긴 하는데 그렇게 밝지는 않네요. 자,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특별한 내용은 없어요. 나머지 여기는 그냥 디폴트 값으로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정반사 할 거냐라고 물어보는 건데 당연히 정반사 해야죠. 맥시멈 뎁스가 뭐냐면 거울을 이렇게 놓고 사람이 중간에 쓰면 어떻게 되나요? 무한 반사 일어나죠. 얘도 마찬가지. 무한 반사를 시킬 수가 없는 거죠. 무한 반사하면 렌더링 하다 끝나게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5번만 반사를 해줘라. 서로 이렇게 반사가 되면 5번까지만 반사하고 그 다음부터는 반사하지 말아라 이 얘기입니다. 엑시트 컬러가 뭐냐면 이렇게 5번 반사를 끝내고 나면 이제 그만 반사하고 나가세요. 다만 그 부분은 검은색으로 표시해 주세요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 아래쪽은 손을 댈 이유가 없어요. 그냥 디폴트 값입니다. 자, 그 다음에 리프렉션이라는 값이 있습니다. 이게 여기 리플렉션이 있고 여기 리프렉션이 있고요. 스펠링이 2글자가 차이 나요. 얘는 반사고 얘는 굴절입니다. 차이가 나요. 하나는 반사고 하나는 굴절이에요. 자,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제가 재질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정했습니다. 자, 굴절을 주어 보도록 하죠. 굴절을 줬습니다. 굴절을 100% 준 겁니다. 굴절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나요? 여기 완전 투명해진 거. 선라이트를 꺼서 그렇군요. 보이시나요? 이 부분 굴절이 된 거. 투명한 유리처럼 버렸죠? 자, 한번 여러분들도 해보시죠. 제가 굴절에 반사까지 같이 넣어줬습니다. 굴절에 반사도 같이 넣어봤어요. 굴절에 반사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나머지 이 아래쪽은 그냥 디폴트로 그냥 두셔도 돼요. 포그 멀티플러가 뭐냐면 얘가 굴절을 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굴절이란 얘기는 뭐예요? 이의 재질이 투명한 재질인 거죠. 투명하거나 혹은 반투명하거나. 만약에 반투명하면 포그 컬러가 뭐냐면 반투명하게 되면 얘가 지닌 굴절을 하면서 얘가 흐릿하게 바뀔 거 아니에요. 그때 색상입니다. 그리고 걔의 밝기가 얼마나 밝으냐 이 얘기예요. 그냥 무시하고 넘어갑니다. 뭐 나머지 밝기 있고 마찬가지로 맥시멈 뎁스하고 엑시트 컬러 똑같아요. 이 안에서 이렇게 굴절이 일어날 거란 말이죠. 최대 5번 굴절을 하고 나갈 땐 검정색으로 나가시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펙트 섀도우 그림자에도 적용해 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지금 그림자가 안 보이니까 이렇게 보면 보일까요? 여기 그림자 아주 흐릿하게 들어갔네요. 그림자도 지금 흐릿하게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그림자 적용해 줬습니다. 굳이 여기를 어떤 다른 값으로 줘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만큼도 그냥 디폴트로 냅두시면 됩니다. 다만 트랜실런스라는 값이 있어요. 트랜실런스 값이 보시면 바로 얘가 매질이란 뜻이에요. 매질.
얘의 재질이 뭐냐 이거죠. 이 재질이 어떤 형태냐? 아예 없어요. 넌 없습니다. 유리 같은 스타일이에요 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아래 보면 하드 타입, 그 다음 소프트 타입, 하이브리드 타입 이렇게 세 가지가 더 있어요. 굳이 쓸 이유는 없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소프트 타입은 물입니다. 매질이 물일 때, 매질이 물일 때 얘를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하드 타입, 하드 타입은 잘 뭐라 그러지, 투명하지 않은, 불투명한, 여기는 왁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왁스 같은 질감. 하이브리드는 그 중간쯤 되는 질감,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번 렌더링 해볼까요? 별로? 네, 이렇게 이 안쪽이 약간 혼탁하게 보이죠? 그에 비해서 소프트 타입은 이렇게 맑고 깨끗한 형태가 나오겠죠? 그리고 하이브리드는 그 중간쯤 어디?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제가 이렇게 사각형을 하나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또 재질을 하나 만들었어요. 디퓨즈 컬러를 이용해도 좋고요. 여기는 오파시티를 이용해도 좋습니다. 그냥 바로 적용을 해볼까요? 오파시티는 불투명이란 뜻입니다. 얘를 낮추면 얘가 투명해져요. 투명해진 거 보이시나요? 오파시티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오파시티 값이 1이면 불투명합니다. 그냥 아예 이렇게 딱 막혀 있는 거죠. 그런데 0이면 완전 투명해지는 거죠. 이렇게 완전 투명해지는 거죠. 만약에 0.5라고 하면 50%는 불투명하고 50%는 투명하다는 얘기고, 0.7이면 0.7%는 불투명한 거고 0.3%는 투명한 거고. 이해되시나요? 1이면 100% 불투명한 겁니다. 0.7이면 70% 불투명하다는 뜻이 되는 거고, 자, 만약에 0.3이면 30% 불투명한 거고 70% 투명한 거가 됩니다. 이렇게 투명해진 거 보이시나요? 자, 다시 볼까요? 0.7로 바꿔보죠. 그러면 한번 바꿔보실까요?
자, 원래 오파시티에서 써야 될 명령어인데 여기 오파시티에서 써야 되는 건데 네, 조금 바뀌었어요. 자, 디퓨즈에서 하나 불러보죠. 비트맵. 요렇게요. 사실은 이렇게 두 장의 이미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디퓨즈, 하나는 오파시티 이렇게 들어와야 됩니다. 디퓨즈와 오파시티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근데 PNG 파일은 뭐가 있냐면 투명도가 저장이 돼요. 그래서 그냥 바로 투명도가 함께 들어가 버립니다. PNG 파일을 디퓨즈에다 적용해 버리면 이렇게 투명한 이미지가 돼 버립니다. 자, 텍스처. 이동하기. 자, 그럼 어떻게 보이나요? 나무가 있는 것처럼 보이나요? 근데 지금 보시면 여기 자, 그럼 오파시티에도 하나 더 불러보죠. 자, 오파시티로 내려갑니다. 오파시티에 보면 똑같은 게 있어요. 비트맵. 자, 바로 이 이미지요. 검정색은 물체를 투명하게 하고 흰색은 물체를 불투명하게 합니다. 두 장의 이미지가 필요한데 자,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자, 렌더링. 자, 한번 해보시죠. 나무나 자동차나 사람을 모델링 하려면 어떻게 돼요? 시간도 많이 필요할 뿐더러 용량도 많이 차지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렌더링 해버리면 그냥 가볍게 처리할 수 있는 거죠. 용량도 가볍고, 그다음 어떻게 보면 눈속임이죠. 네, 눈속임이 될 수밖에 없는 거겠지만 렌더링을 가볍게 하고 좀 사실처럼 보이게 하기 위한 임시 방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오파시티입니다. 자, 이번에 역시 하나 더 모델링을 해보죠. 렉탱글. 자, 역시 재질을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 똑같이 비트맵에다가 디퓨즈에다가 이번엔 벽돌을 가져올 겁니다. 벽돌이에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두 장의 이미지가 똑같은 두 장의 이미지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디퓨즈로 들어올 거고요. 이렇게. 다른 하나는 여기 맵에 들어가면 범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범프. 자, 체크하고 텍스처를 넣어보죠. 비트맵. 흰색엔 검정색. 얘는 뭐냐면 흰색은 앞으로 튀어나오고 검정색은 속으로 들어가는 느낌이 나게끔 해줍니다. 엠보싱이라는 느낌 아시나요? 엠보스. 요철. 올록볼록한 느낌 있죠? 네, 그거 만드는 게 바로 범프입니다. 흰색은 앞으로 이렇게 위로 이렇게 툭 튀어나온 느낌. 검정색은 안으로 들어가는 느낌. 그래서 이렇게 백을 만들고 똑같이 텍스처를 이용해서 크기를 조절해 보죠. 자, 그리고 렌더링. 그러면 요철감이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죠.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 재질이고요. 이제 새로운 재질을 또 알려드리도록 하죠.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죠. 여기다 그대로 갈까요? 서클. 푸시 앤 풀. 이동하기.
제가 이렇게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메이크 그룹, 그 다음 매트리얼. 자, 여지껏은 제너릭을 썼지만 이번엔 에미시브라고 하는 좀 독특한 재질을 쓸 겁니다. 네, 이렇게 돼 있어요. 얘를 부여해 보도록 하죠. 자, 렌더링을 하게 되면 얘가 이렇게 전등처럼 나오게 됩니다. 밝기가 있습니다. 네, 한번 해보시죠. 보시면 이렇게 전등처럼 이렇게 나오는 게 바로 이 재질의 특징입니다. 뭐 특별한 내용은 없겠지만 인텐시티 값이 밝기 값이에요. 그래서 이 인텐시티를 제가 올려봤습니다. 그러면 더 밝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티라는 단어 자체가 밝기란 뜻이니까 재질을 통해서 조명처럼 자, 서클, 푸시 앤 풀,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여기다가 재질을 줘봤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여기 트랜스페어런시티 컬러가 있고요. 그러니까 투명도에 대한 색상인 거죠. 얘가 이렇게 들어가면 투명해지겠죠. 자, 비트맵입니다. 아까 범프맵에 썼던 이 이미지 그대로 쓸 거예요. 여기 이 이미지가 이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한 번 더요. 다시 비트맵, 여기. 자, 그럼 재질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나요? 자, 렌더링. 이상한 느낌이 나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그래서 선라이트 켜고 GI가 켜고, 자, 재질에서 얘는 넌으로 바꿔보죠. 자, 그러면 이런 이미지가 나올 텐데요. 자, 렌더링 보이시나요? 불면 뭐처럼 나오냐면 청사처럼 재질을 보시면 여기 이 부분 빨갛게 물들은 거 보이시나요? 지금 빨갛게 물들은 거 보이시나요? 여기 이 부분 렌더링을 좀 해봤는데 이렇게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얘를 조금만 더 밝게 해볼까요? 보시면 이렇게 조명이 있으면 빛이 이렇게 올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조명에서 빛이 오면 이 빛이 반사가 되면서 기존에 있던 색상을 물고 반사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주변에 색상이 이렇게 물드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리플렉션이 아니에요. 리플렉션 없어요, 지금. 이 값인데 지금 리플렉션을 빼놨단 말이에요. 리플렉션이 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붉게 나온 건 이건 바로 반사 때문에, 이 반사 때문에 빨갛게 물드는 겁니다.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얘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죠. 필요 없는 건 좀 지우고, 자, 오버리드 머티리얼이요. 오버리드 머티리얼을 쓰게 되면 이렇게 반사가 되는 부분에
내용을 지울 수 있습니다. 재질 덮어쓰기란 뜻으로 베이직 매트리얼. 자, 제너럴 1번이고요. 그럼 기본 재질이 얘가 이렇게 들어오겠죠. 이때 GI 값. GI 값이 뭐냐면 빛이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면 빛이 사물에 부딪혀서 반사돼서 날아가겠죠. 이게 GI 값입니다.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이라고 해서 이렇게 두 번째로 튕겨나가는 요 값들을 GI 값이라 그래요. 그럼 분명히 여기가 빨간색이 부딪혔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 근방이 빨간색으로 물든단 말이죠. 보기 흉해요. 그래서 다른 질감, 예를 들어 하얀색으로, 그러면 렌더링을 하게 되면 GI가 하얀색으로 날아가 버립니다. 아직 안 줬구나. 그럼 여기에 빨갛게 물든 게 사라지게 돼요. 오버리드 머티리얼. 그럼 이 부분이 어떻게 돼요? 하얀색으로. 지금 여기 하얗게 바뀐 거 보이시죠? 하얀색. 자, 보시면 이제 우리가 재질을 이렇게 선택을 해요. 근데 여기 옵션이 너무 많아요. 그죠? 여기 퀵 세팅이라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 있는 내용. 이 오른편에 있는 내용 중 중요한 내용만 여기 딱 들어와 있어요. 디퓨즈 컬러, 리플렉션. 여기 IOR이라는 값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있네요. IOR. 이게 뭐냐면 굴절률입니다. 빛의 굴절률이요. 그래서 이 값이 크면 굴절이 좀 더 심하게 일어나고, 이 값이 작으면 굴절이 좀 덜 일어난다고 합니다. 근데 뭐 넘어가시죠. 그 다음에 여기 범프나 오파시티 등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여기 쓰지 않고도 여기만 가지고도 충분히 재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